승소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회복불능한 손해에 대한 부분이죠. 회복불능한 손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냐면, 자, 소위 이런 손해라든지 상해라는 것은 뭐 회복불능이죠. 어떤 경우에 이런 당사자 자체가 이 손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그 손해 자체가 어떤 금전적인 기준으로서 측정될 수 없을 때라고 할 때는 우리가 회복불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자,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회복불능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의 손해라는 건 뭘까요? 자, 이 소위 어떠한 편의 제공 없이 학교에 등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마이클에 대한 이러한, 그죠? 이 손해라는 것. 물론 이 손해라는 건 뭘까요? 마이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편의 제공인데, 그 편의 제공 없이 학교에 계속 등교하라는 그런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심법원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시하면서 소위 손해도 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러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액을 우리가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마이클 하여금 소위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우회에서 돈으로 환산은 어렵지만 우리가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죠. 그건 뭘까요? 서비스 애니멀인 샌디를 학교에 데리고 등교할 수 있는 것이라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도 결국은 이러한 회복 불능의 손해로부터 우리가 대처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러한 이익과 이 상대방의 손해 사이의 어떤 형평성 문제죠. 이건 뭘까요? 내 이익이 있는가 하면 내 이익을 주장하면서 상대방한테 어려움이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민법상 뭐냐면, 자, 주로 이제 이 팩토리, 공장이 많은 그런 팩토리 타운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많죠. 주로 이제 팩토리 타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많은 그 공장들이 있는데 그 근처에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 주택들에서 보게 되면 뭐 하루 종일 공기가 탁하고 연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 공장 옮겨라 하는 거죠. 우리 좀 맑은 공기 마시고 살고 싶다. 공장이 대부분인 그 마을에서 또 공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80-90% 되는데 옮기라 그러면 되겠어요? 오히려 그 하식이 그 옮김으로써 발생하는 공장의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사회적인 효능보다는 오히려 공장의 그 어려움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쪽이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이익과 손해 사이의 그 형평성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뭐를 우리가 형량해야 되냐면, 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우리가 차지명령 하라라는 거죠. 하지 말라 하라는 게 인정션이죠. 하도록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이익 자체가 이익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움과 이익 자체의 우리 사이의 형량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여기 보면
다시 얘기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이러한 커다란 상해 자체가 오히려 허락하는 것보다는 그죠? 거부하는 것부터 발생된지 거부하는 것부터 발생되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구청 산하의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원심 법원 자체가 실제로 이 서비스 애니멀 자체를 마이클과 동행 등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원심 법원에서는 디스트릭트에서는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장이죠. 학교에서 주장은 원심 법원 자체에서 비용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허락함으로써 발생된 단순하게 기본권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만 우리가 따졌지. 우리가 사실상 이 비용 면에서 보게 되면 교사도 훈련시켜야 되지, 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도 뭐 분리시켜서 교육시켜야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는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심 법원에서 뭐라고 인정하냐면, 자, 교육구청 산하의 그 학교들 자체는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니. 어떤 경우에 이 차지명 자체가 허락되게 되면 어려움이 봉착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인지한 거죠. 인지하면서도 학교의 교육구청의 구청의 정책이라는 것은 서비스 애니멀 우리가 허락하는 경우는 오직 어디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눈이 보이지 않는, 그죠? 이러한 시각장애죠.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 학생들에만 우리가 서비스 애니멀을 허락하려 하지, 마이클과 같이 이렇게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구청의 일반적인 정책이다라는 거죠. 정책이다. 그래서 마이클로 하여금 학교에 등교하도록 샌디를 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 자체는 작은 정책을 확대시켜야 되고, 또 샌디와 같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또 직원들을 또 준비를 시켜야 되고, 또 부모 또 교육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학생들을,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또 편의를 제공할지 또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원심법원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 자체가 교육구청 산하의 학교들한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고, 또 그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다라고 이제 원심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다. 그건 아주 우리가 이렇게 헌법을 관련 이제 판례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데 눈에 어떻게 보면 싹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자 원심법원 입장에서 뭐라고 이제 소위 마이클의 편의 상실과 또 교육부 산하의 학교들에 얘기하는 그 손해 사이의 형량을 하는 거죠. 함에 있어서 마이클 자체가 현재 어떻게 돼요? 자, 2학년이고 이미 2학기를 학교에서 뭐 당시에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본인한테는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2학년을 경험했던 그런 학생이고, 또 이런 마이클의 그 필요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그죠? 본인한테 더 좋다라고 이제 원심법원에서는 판결 내리면서 마이클이 어떤 경우에 마이클 자체가 좀 형성기죠. 아이들이 커나가는 형성기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죠? 특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빠를수록 마이클의 그 필요성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 본인한테 더 좋다는 뜻이죠. 라고 이제 판시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심법원은 뭘까요? 이러한 하십과 이런 하십을 이제 결국은 어려움 자체죠. 학교들의 어려움 자체를 형량을 했고, 결국은 형량하더라도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기울기는 부모한테 오히려 손을 들어준 거죠. 따져봤더니 뭐 그래도 부모한테 손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한테 손 들어야 되는 결과가 낫다. 얘들이 아무리 뭐 비용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주 그 손 들어주는 결과죠. 마지막에 이 내용들은 이런 그 컨클루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이슈를 달았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favor 뭐가 뭐뭐 쪽으로 손 들어준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것을 이제 비교 형용할 때는 항상 way라는 걸 쓰죠. way in favor, weigh against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쓰면 우리가 이러한 밸런스죠, 밸런싱 테스트죠, 형량 테스트죠. 비교 형량 테스트라는 게 밸런스 테스트인데 이런 경우는 weigh in favor of something, weigh against 뭐 해가지고 결론을 하게 되겠죠. 결론은 꼭 뭐 다 이건 외우면 좋아요. 나중에 이 용어를 뭐를 쓸지 몰라가지고 뭐 계속 엉뚱한 말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말로 쓰게 되면 우리가 결론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공공이익과 관련된 문제. 네 번째. 자, 마지막에 네 번째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제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시간 지났네. 하여튼 뭐, 자, 퍼블릭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공공이익과 관련된 문제, 이게 네 번째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원심법원 자체에서 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 이러한 프리머리 인정션을 우리가 발부하는 것 자체가 공공이익에 부합되느냐를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뭘까요? 원래 하나는 이 교육구청에서 학교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자, 한마디로 재원을 그죠? 보존하고 발표가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의 그런 안녕도 우리가 유지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공적 이익에 부합된다라는 거죠. 또 한편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뭘까요? 차지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법률의 어떤 목적에 부합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러한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는 측면이죠. 주로 서비스 애니멀 학교에 등교 허락함으로써 이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적인 어떤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쪽 다 이제 공공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서로 인정하면서도 또한 마이클의 그 교실에 이런 서비스 앤 샌디죠. 샌디를 같이 등교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동급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중요한 그죠 레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전체 학생들에도 그런 우리가 레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 자체는 결국은 서비스 애니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죠? 돕는 그런 서비스 애니멀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도 배운다는 얘기죠. 배울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 자체는 자 판시하는데 잘못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션을 발부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렇게 된 그 판시 내용은 잘못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디스트릭트 입장에서의 교육구청이 학교들 입장의 주장도 맞고 부모의 입장도 맞고 그런 거죠. 맞고 하여튼 간에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일단은 맞다. 그죠? 맞다. 또 이제 보게 되면 또 주장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 학교 입장이 또 나오겠죠. 학교 입장에서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자, 이렇게 법원에서 차지명령, 그죠? 차지명령을 발부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의 어떤 관리죠. 관리의 어떤 계속적인 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원의 부당한 사용이죠. 부적절한 사용이 될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차지 명령을 발부를 좀 주저할 것이다. 주저할 것이라는 거죠. 법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기구로서 이제 변신하게 되고, 또 그러한 당사자들의 어떤 행동 자체를 감시하는 그런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랭클린 엔바이러먼트 프로텍션 에이전시 쪽에서 나왔던 하나의 내용이죠. 하나의 어떤 법원에서 일일이 그러한 차지 명령을 인정권을 발부해 가지고 법원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이 어떻게 보면 판결하는 그런 판사의 판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판결 결과에 대한 법원의 어떤 감독 역할까지 포함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는 거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집행의 어려움을 과장한 것이다. 집행의 어려움을 과장했다. 그래서 원심 법원 자체는 그런 학교들이 마이크를 그죠? 학교에 서비스 샌드를 데리고 등교하도록 허락하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한 준수는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 간단한 문제다. 그래서 학교 자체가 마이크를 샌디와 함께 등교하도록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차지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고, 또 학교 입장에서 마이크를 등교를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차지 명령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 간단하게. 얼마나 간단하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원심 법원 자체에서는 프리미엄 인정션 자체가 그죠? 본안 소송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한 것이고, 원심 법원에서는 어떠한 차량의 이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abuse discretion 이제 재량권이죠. 보통 이탈하면 abuse가 되는데 재량권이 이탈이 없다. 그런 이제 행정법에서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discretion이 여기도 이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의 행정 질서로 봐서는 이제 어떤 재량권의 범위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판사의 재량이 의견 수 있는 거니까 재량권이 이탈되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프리미엄 인정션을 발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기본권인 마이크로의 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우리가 교육 기본권이라는 게 이제 옹호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원심법원과 또 원심법원의 내용을 불복한 또 항소심의 어떤 똑같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조금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학교에 비용으로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이스 맥케인 케이스죠. 프랭클린 커러필인데, 요건 어떤 케이스인가요? 한번 봅시다. 요건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고, 요것도 프랭클린 커러필 케이스는 2015년도 항소심. 자, 원고가 나와요. 데빗 바이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또 자격으로 볼 때는 제넷 바이스의 후견인이네요. 후견인이다. 이 사람이 수 맥켄 소위 자신의 와이프가 맥케인이 그 호스트한 파티에서 입은 심각한 그죠? 중상해죠. 중상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항소한 케이스네요.